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정문원 의원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환단고기를 재조명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주자 안경전 선생의 직강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조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우리 역사와 뜻깊은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역사를 되찾고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역사,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여기 왔느냐 하면 이 책을 역주하시는 우리 안경전 이사님께서 저하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평생을 우리 역사 찾기에 몰두를 해서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환단고기를 완역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를 오늘에 이르셔서 보여주셨고 그 많은 열정과 학식에 저도 상당히 감복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북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이런 움직임에 시동을 건다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좀 더 자부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바지하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 세계의 한 중요한 나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매우 큰 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 운동과 이 일의 전파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여러분 앞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 역주자이신 안경전 STV 상생방송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대전쟁입니다. 이 역사 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최종 전망과 궁극의 미래는 무엇이냐? 지난 1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 시간대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지금 처해 있는 이 국난, 이 동북아 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나 전혀 우리 한민족이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동북아 역사 왜곡 말살을 정리를 해보면서 지구촌 4대 문명권 또 한중일 또 그 외 여러 문화 현장을 다니면서 그 최종적인 제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남북에는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연코 역사상 남북 민족의 역사 변혁을 머지않아서 맞이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 가능성을 최근의 1년 사태에서 많은 국정의 책임자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또 동서강대국의 전략가들이 한마디씩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뭔가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중대한 대한민국 이 국난의 위기 본질을 조금 피부로 조금씩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동서고금의 세계사를 통관하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이 한반도 남북의 분단 구조와 마지막 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고대사와 근대사, 역사의 두 눈을 제대로 뜰 때 가능한데, 결론은 우리 한민족은 상고사는 물론 근대사도 철저히 왜곡, 날조, 말살되었다. 사실 근대사의 시비가 최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대사의 그 추악한 역사 왜곡의 또 다른 단면은 상고사 왜곡과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상고사의 역사 왜곡 주제는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근대사의 이 역사 조작극은 이 왜곡의 핵심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동북부 아이비리그, 소위 그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이 명문대학에서 동북아의 그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고, 뭐 정치 또는 역사 전문가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지금 새로 나온 그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뭐 그 책을 읽어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대중국관이 처음으로 잡혔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제가 이따 그 말미에서 잠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그 동북아 역사 전쟁은 결론이 뭐냐? 바로 역사관의 문제다.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본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 역사 전쟁의 최종 결판은 어떻게 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8,200만 한민족의 삶과 죽음, 그 역사에 가능한 모든 그 미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상고사의 그 왜곡 사건 몇 가지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 순간의 삶, 지금 천지와 더불어서 숨쉬고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우리들의 이 삶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던져주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문제를 우리들의 삶, 우리 한민족의 이 삶의 가장 중대한 꼭 해결해야 하는 이 사태를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국조를 부정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역사의 뿌리를 신화란 거짓된 이름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많은 자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서슴없이 그건 신화다, 믿을 수 있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중국 남경을 가서 그곳 시민 30여만 명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무참하게 죽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날을 잊지 말자고 역사 박물관을 건립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놓았습니다. 반지하로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검은 그런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비춰놓고 조종을 울리고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만행을 세세히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았는데 일본 병사 두 사람이 그 시퍼런 니폰도를 들고서 1분에 몇 사람의 목을 더 많이 자를 수가 있느냐, 그걸 경쟁한 이제 그 사건. 남경 시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분노해서 전후 재판에 그들을 회부해라.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그 군인을 잡아다 놓고 중국 정부에서 실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처형한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지금 독립기념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민족을 모독하는 독립기념관. 우리 한민족은 불평등 조약을 맺은 강화 개항 이후에 800만 명이 무참히 학살되고 그 결론은 뭐냐?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말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젊은 두 청년이 아버지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신우를 들고 가다가 일본 헌병대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단칼에만 요참을 하고 그런 무참한 죽음을 800만 근 1천만 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역사가 말살됐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도 교과서에 그 말살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왜곡 조작한 역사를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놓고 그거의 역사의 진실로 쇠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산실 국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를 잃어버려서 본래 우리 한민족이 고유한 자랑스러운 이 전통 문화 가운데서 그 핵심이 되는 이 나라 경영의 멋진 철학, 정치 문화의 그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옛날 우리 선왕이 뭐라고 했느냐? 사자성어로 이도여치다. 이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고주몽 성제의 유훈인데, 고구려를 개창한 그분이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 이도흥치다 또는 여치다 해서 이게 뭐 술의 여자다 또는 뭐 이게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여자로도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도로서 이 세계를 다스려라 또는 흥자로 우리가 고쳐서 읽어도 아주 멋진 뜻이 있어요. 이도흥치,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잘 다스려라. 이 흥곡 치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도를 잃어버렸어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서양의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 본래 우리 한민족이 생활하였었던 이 대도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상실했기 때문에 이 대도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환단고기를 보면은 도지대원이 추로삼신이다. 이것을 한나라 때 유교를 국교로 삼아버린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대원은 추로천이다. 도의 대원은 하늘에서 나온다. 이렇게 바꿔쳐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신 하면은 삼신 할머니는 알지. 삼신의 세계가 무엇인지, 삼신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이 기적처럼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대도 정치를 알 수 있는,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우주 정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발굴해온 소위 내몽고에 있는 홍산문화. 실제 가보면은 이제 이 산이 붉어서 홍산이라고 그러는데, 동남방 이 적봉에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발굴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시원 근원을 말살을 했느냐? 그것은 100여 년 전에 제5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홍산 문화, 그것은 우리가 역사상식으로 알고 있는 동서양의 소위 4대 문명권,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이 되는, 실제 인류사의 창세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산 문명, 이 문명의 실체를 인식을 하면서 한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문화의 근원이 되는 이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수회가 나중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 3인방 가운데 막내인 금소령이가 이제 2등 방문에 특명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 민족의 시원사를 완전히 도려내는, 그냥 99%가 아니라 100% 시원 문화의 핵을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론에서 첫째 이 동북 공정의 실체가 뭐냐? 중국은 실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근원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발상지를 깔고 앉아서 그들이 직접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유물을 전시할 만한 것은 공개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참 이건 너무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추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분쟁을 위해서 애지간한 곳은 다 길내고 해서 그 유적지를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발해, 고구려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전에는 중국 심양에서 우리 한민족의 이 조선사를 영원히 아주 말살하는 그런 중대한 학회가 비밀리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방송사, 교육계, 역사학계에서는 전혀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북공정의 이 실체를 우리가 역사의 그 배경과 사실 그 프로젝트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국가 권력을 통해 매구서 모든 중국 역사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민족 시원 역사 무대를 차지하고서 우리 민족의 그 역사 근원을 완전히 이제 탈취해서 중국 문명화했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 그 비위를 건드리지 마라. 지금 북한 인권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해외에서도 서양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그 문제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북한 지도자들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라.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한계 상황, 임계점에 넘어서 있기 때문에 자동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선 이 제5의 문명의 그 실체가 뭔가?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와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코드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와 관련이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제식민사학을 동조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런 글을 쓰고 있으며 그런 주장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제5의 문명, 홍산문화, 우화량에서 발굴된 이 홍산문화를 제대로 볼 줄 알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는 우리들의 인간성의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뭘 왜 사느냐 이거야.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화량. 우화량에서 나온 소위 총단묘, 이 무덤과 하늘에 제사를 올린 이 제단과 이 여신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우리들의 인생에 거듭 태어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다 하는 것을 스스로 참 감동 어린 그런 가슴으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소위 이제 이 동서의 거성 문명, 피라미드 문명의 원조인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우리 한민족 역사의 현주소, 동북아 한중일 역사의 현주소를 지금까지의 그 일반 그 상식으로 자, 중국은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역사의 시조를 누구로 삼았냐? 일본은,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 역사 시작을 얼마로 얘기하고 있는가? 자,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마천 사학이 첫 페이지 나오는 인물로 보면은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 바로 이 중화 한족 국가를
건설했다. 중국은 4,700년. 이웃 일본은 기원은 2,600년이다. 우리 한국은 얼마냐? 지금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관변사학계에서 아카데미 사학자들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기원이 얼마냐 이거예요. 2200년. 아이 고조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결론은 신화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청동기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끌어올라가도 2700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서양 사람들이 주장하는 낡은 이론이야. 이미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것이 서구의 19세기 초엽부터 소위 과학주의 실증사학의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만든 그런 서양 사람의 역사 이론이란 말이야. 실제 우리가 이집트의 그런 5,000년 전에 놀라운 피라미드 문명이라든지 피라미드 개수라든지 그 피라미드 문화의 총체적인 그 구조, 그런 그 하늘에 제사 올린 문화와 예식과 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류학적, 고고학적, 신화적 문제를 볼 때 마야 문명 같은 데는 말이야. 국가에서 발굴한 피라미드만 2200개가 넘어요.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아, 피라미드 문화의 원조는 오히려 실제로는 뭐 연대는 좀 오래됐어도 이집트보다도 마야 문명이구나. 그 숲속을 드나들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되묻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중화민족의 역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거야. 소위 말하는 하상주 단대공정, 그들이 소위 고대 3대 왕조라고 하는 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거기에 대한 역사 연대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0년까지 4년 동안 그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이 중화 문명, 탐원 공정, 우리 중화 한족,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55개 소수민족을 다 연합을 해서 묶어가지고 이 중화 문명의 역사의 절정은 어디냐? 그 절정이 어디냐 이거야. 4700년인데 그게 아니다. 당대의 동방의 천자 이 치우도 우리 조상이다. 치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황하 문명의 발상지라는 곳을 실제 가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치우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황하 문명을 얘기하지만 야, 황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황하 문명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가 북경에서 서북쪽으로 자동차 타고 요즘은 아주 뭐 도로가 나서 한번 멋지게 달리면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한 2시간 좀 넘으면은 이곳에 들어가는데 가보면은 마을 입구에서 우선 부딪히는 게 뭐냐? 염왕치 주가, 염제 신농씨,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이 치우천왕, 소위 말하는 환단국에서 말하는 자오지 환웅천왕,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이요. 이 세 분을 한 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것이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는 음식점 간판이 염왕치 주가야. 그래 이곳을 가보면은 그 마을의 아낙네들이 이렇게 우물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 우물 이름이 바로 치우천. 언덕에 올라가 보면은 이 동방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온 이 치우천왕이 직접 대병을 거느리고 거기서 그 탕록 시가지를 보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중국 정부에서 치우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곳에 써붙였어요. 그 아래는 황제성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거닐면서 야, 4700년인데 중국의 역사의 시조 황제 헌원이 이곳에서 그들의 그 백성을 다스렸다. 그래 역사는 발로 뛴다고.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환단고기가 됐던 삼국 사학이 유사가 됐단 말이야.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걸 진작 올 걸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그 초겨울에 그곳을 돌면서 홀로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탕록을 가보면은 중화정부에서는 벌써 한 세대 전부터 우리 중화 한족은 이제 55개 소수민족의 모든 그 역사, 문화, 자산이라는 것이 우리 중화민족의 역사, 문화다. 이런 이 명분을 가지고서 중국 13억 인류에게 이 역사 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뿌리로 돌아가자. 귀근원이야. 그래서 그 문을 열고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도 한 100m를 쭉 들어가야 이제 그 성전이 나와요. 저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중앙에는 그들의 한족 역사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이 있고 염제 신동씨와 이제 이 치우천왕을 이렇게 성교하는데 그 앞에서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 양반들이 모이면은 싸움밖에 안 할 거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10년 탕록 대전쟁의 역사 진실을 그곳에서 다시 되뇌일 때 왜 5,000년 전 이곳에서 인류사 최초의 대전쟁 역사가 시작이 됐느냐. 사실은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동방 의학의 아버지, 시장 문화의 아버지, 경농의 아버지, 염제 신동씨 이분을 다시 우리 중화문명의 아버지다. 5,200년으로 올라간 거야. 서쪽이 평안해야 된다는 서한, 소위 옛날 장안. 거기에서 한 두서너 시간 가면 보게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신동씨 사당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보물 닭이냐, 보배로운 닭이냐, 봉황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 신동씨 사당을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그 옆 뒤에 있는 그 벽이 전부 그 봉황새로 아주 도배를 한 거야. 바로 이 태양새, 불멸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동방의 역사의 상징, 동방 천자문화의 상징, 이 봉황을 토템으로 한 이 신동씨 그 사당을 보면서 내가 그 주임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이곳 보게시에 있는 신동씨 사당이 진짜냐? 저 동쪽에 더 진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동쪽에 있는 그쪽 기운을 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를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와서 참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비문 이런 걸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앞에 이제 강수라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성씨는 강씨다. 그래서 이제 이 강씨성이 나온 거예요. 5,200년 전에. 이 강씨성에서 여러 성이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시 대통령이 두 분이 나왔어요. 이게 참 아주 기막힌 사건인데 제가 이제 그 산동성에 강태공 그분이 그 사당을 갔는데 그 앞에 가보면은 이제 그 성씨 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은 거기를 왔다 갔더라고. 우리 조상이다. 이게 노씨의 원뿌리가 강가야. 진주광씨.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나의 그 혈통의 뿌리, 조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4,700에서 5,200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 뭐냐? 우리가 하남성 회양현을 가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그 놀라움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역 8궤를 그리신 태호 복기씨 사당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어요. 바닥에 보면은 그게 무슨 백두산 흑요석도 아니고 말이야. 아주 참 그 반질반질한 그런 돌을 깎아서 그걸 세워놨는데 입구에서 이제 그 입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날 하여간 뭐 지금 이 여의도 광장 정도 되는 공간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찬 거야.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절을 하는 중국 인민들을 보면서 야, 이곳의 이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이건 정말로 놀랍고 기적과 같이 정말 이렇게 가슴 속에서 그런 생동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당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가슴에 말이에요. 이 팔괘, 금장 입힌 그 팔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그 거대한 이 태어복기시 능묘가 있는데 중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인문지조다. 인류 문명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첨단, 소위 디지털 과학 정보 산업 사회에 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첨단 우주과학 문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태어복기시에서 왔다는 거야. 바로 0과 1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음양 이진법. 이것은 유명한 그런 그 대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적분법을 발명한 말이야. 소위 그 유명한 라이프니츠가 그런 얘기를 증거를 한 거예요. 태어복기시는 과학의 조상이다 이거야. 5,500년 전에 이 태어복기시 이분을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받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중국의 모든 역사학자들의 동의진이다. 자기 한족이 아니고 동방족이다. 그렇게 문헌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바로 중화 조상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제작자도 모르고 있어요. 전역을 가르치질 않는 거야. 이 태극기 건곤감리의 제작자가 5,500년 전에 태어복기시야. 태어라는 건 크게 박다. 지금 대안하고 같은 말이야. 태어복기는 대한 사람, 복기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83년도 와량에서 인류 창세 문명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5,500년을 이제 뛰어넘는 진정으로 이제 동북아를 넘어서 인류의 창세 문명의 이 문화 발상지가 아주 태고적 그 모습 그대로 원형을 드러내면서 이제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공산 정권의 지도자들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동방 역사의 주인이면서 이 세계의 역사의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발굴 내용을 이렇게 80년대 초에 신문지상에서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고대 사망오제의 역사의 유적지가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 현장으로 발굴이 됐다. 사망오제 유적지가 나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학계에서 지금 소위 이 제5의 문명의 역사 현장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일부 이제 참 고군분투하는 학자님, 우리나라에도 뭐 이영구 교수님이라든지 말이야, 뭐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발굴도 하고 그걸 둘러보고 몇 년씩 유학생활하면서 이 홍산 문화는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문화의 원 중추신경이구나,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하는 거야. 근데 홍산 문화는 이제 보면은 더 놀랄만한 얘기가 뭐냐, 이 Y자 벨트라고 하는 소위 북경대 고고학 그 원로 교수 이 양반이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것은 저 북방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 통로다 말이야, Y자 벨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방과 북방의 그런 그 문화 띠를 보면은 남방은 신석기간 8,000년대, 북방은 9,000년대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 문명의 상징이며 그 문화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용문화, 그 용문화의 원형이 나온 거야. 그것도 7,000년대, 7,000년 전에 용문화의 원형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소위 94년도에 나온 이 석소령 말이야, 사해문화에서. 동시에 이 봉황문화의 원형도 나온 거예요. 소위 이 조보고 문화, 용봉문화의 원형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건 중국 문화의 그 자존심,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일대 충격적인 사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급박한 중국 정부 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동방 문명의 새로운 해석, 또 중화 문명으로 이걸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소위 이제 이 지난 10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인 중화문명 탐험 공정. 이 결론이 다 난 거예요, 지금은. 결론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경계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이 문화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유무를 되찾는다는 것은 중국 13억 그 강력한 군사와 경제력과 일대 전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태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학자들이, 소위 수많은 시민 계몽단체가 있으나 우리 한민족의 이제 실제로 말살된 이 역사의 그 근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얼마나 과연 뜨거운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에는 사실이 뭐 사설단체, 그런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없는 호주 모의돈 털어가지고 평생을 다 바친 그런 민족사학자들 있지 않냐? 많이 있죠. 단재 신처우 같은 분 옷이 없어가지고 여인의 옷을 입고 말이야. 저는 북경 대학교 흔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채이고 쫓겨나면서 그렇게 해서 단군 조선의 실체를 전했는데, 야, 그거 단재의 설이다. 그 민족사학자 설이다 말이야. 일본 식민사학 이론으로 무장이 되고 세뇌돼 가지고 말이야.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 민족사학자들 단재, 우이당, 정인보 같은 분들 그렇게 다 1세대 가고 2세대 가고 3세대도 지금 머지않아서 가려고 지금. 제가 약 40년 세월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실체가 뭐냐? 우리 한민족은 누구냐? 이거. 우리 역사의 뿌리 출발점은 어디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남는 게 신수염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결의울 살리기 운동본부 이창구 박사가 너는 환단고기를 내가 이 손에 끝을 보기에는 건강도 이제 문제가 돼서 도저히 내 견딜 수가 없다. 생존 환경이 내가 인간으로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책은 반 포기를 하고 분권으로 내겠다. 근데 그걸 한 두서너 권 이렇게 내면서 책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환단고기 100주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이 책을 종결지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자기가 그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숱한 그 민족운동을 해왔는데 이걸 대중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가에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우리 역사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역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단고기를 낸 양반들이 참 무참하게 죽었어요. 참 무참하게 참수되고 참 굶어서 그 양반들이 자살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가슴 속에서 제가 깊은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옷끝을 봐서 100주년 시간대에 한번 이 왕관본을 맞춰보겠다. 그래서 이제 초비상을 걸게 되었고,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지난 한 30여 년을 사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온 지 실제로는 뭐 한 100일 이쪽 저쪽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와서 1세대, 2세대 살면서 자녀들이 다 출세를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좋은 결혼해서 아이들도 잘 크고 있는데, 실제 세상 나이 들면서 보면은 과연 이룬 게 뭐냐?
내가 한국인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다 잃어버려서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을 내주세요. 영어 책을 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고민만 커져가지고 와서 다시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이건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정말로 의미 깊은 새 삶을 가능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아량에 들어가 보면은 중국 문명이 우리 문명의 상한 연대는 9,000년이다. 그런 문화 유적지가 나오지 않아. 9,000년대, 8,000년대.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끼껏해야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그 국통맥을 정리해 보면서 단군 조선을 계승한 건 위만 조선이다. 2200년 전. 그러나 그 조선은 신화다. 없는 거다 말이야. 일본도 2600년을 주장하는데 지구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왜곡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자, 한중일, 서양, 대만, 미국 교과서 한번 정리하면서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 교과서는 뭐 한사군이 지금 평양에 있다고 그러니까 평양 부군, 낙랑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중국은 뭐 한나라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그들 식민지였다.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통째로 아주 중국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만은 대만 교과서 보면은 조선 반도는 기자,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우리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야. 고려 조선이라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볼 때 기자 조선이라는 게 원래 그 왜곡된 부분적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기자가 한반도에 와서 문자도 없는 그 야만인 조선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문명을 알게 했다. 이런 사건이 전혀 없는 거야. 기자 조선은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그 후손 가운데 몇 사람이 고조선 말기에 저 번조선의 그 왕으로 마지막 왕 그 준왕까지 해서 그 후손들이 왕으로 소위 출세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기자조선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엄연한 그 고조선의 마지막 그 지속 과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거. 한사군이라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 무제가 평양 주변에다가 낙랑군을 건설했다.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낙랑이라는 지명은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저 유명한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 거기에 낙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떠다가 평양 주변에다 갖다 놓냐 이거예요. 일부 단제신초 같은 분은 일부 대방인이 뭐 현도 같은 거 그게 요소 지역에 잠시 있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거지만 한사군의 그 역사라는 것은 그 본질에서 보면은 한나라 무제가 한꺼주 유방의 후손 한무제가 철저히 패배당해 가지고 내부 교란 작전으로 그 위만의 손자 우거를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놈까지 가세를 해 가지고 지 애비를 죽인 사건이야. 그렇게 해서 그 조선의 그 벼슬아치들이 그 공덕으로 산동성 옆에 거 가서 이제 그 제후로 봉해 가지고 벼슬을 받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 부여 역사가 말살돼 가지고 우리 역사는 지금의 그런 사서에서는 영원히 우리 역사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 고조선사는 뭐 우리가 언급을 안 해도 부여 역사가 실종된 거야. 그게 뿌리채 송두리째 잘려가지고 그냥 비빔밥이 돼버린 거야.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이게 다 하나로 그냥 뭉쳐져 가지고 그 내용들이 다 섞어져 있어요. 그건 한나라 무제가 그들이 말하는 위만조선 그 손자 우거를 제거하고서 이제는 이 만주 지역까지 다 먹어치우고서 진정한 진명천자가 되겠다. 두루다가 걸린 거야. 거기서 바로 소위 말한 동명왕
고두막 칸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서 한무제를 꺾었어.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동부여가 탄생했다 이거예요. 헤브루의 동부여. 그 아들 금화왕 손에서 바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고주몽이 이제 동부여에서 컸는데 북부여와 동부여 구분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고주몽의 친부 아버지가 해모수다. 북부의 창건자 해모수라는 거야. 이것도 이 천지 안에서 오직 고주몽의 아버지가 누구냐?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기록은 환단고기 이 북벽이라든지 고구려 본기라든지 삼성기 상 거기에만 나와 있어요. 고주몽의 아버지는 불리지고 고주몽의 바로 그 4대조 고조 할아버지가 북부여 창건자의 해모수야. 이 역사의 진실 하나를 밝혀주는 것만 가지고도 환단고기는 우리 한민족이 목욕 제기를 하고 절을 해줘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광개토대왕 불문을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최근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보스턴 또 뉴욕을 둘러보면서 그 대형 서점에서 이제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역사책 그 몇 권을 이제 들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 역사는 뭐 구석기 신석기에서 3만 년 전 뭐 1만 년 전에 뭐 신석기 쭉 나가다가 고조선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불과 몇 줄이야. 우리나라 실제 역사의 그 출발점 상고 역사를 불과 한 5줄 전후 짧을 때는 한 3줄 정도.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불려 있는 책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며칠 안 됐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지 이구동성으로 말이야. 한국 사람이나 지구촌 뭐 구라파나 미국이나 모든 학자 역사학자들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마리 호랭이와 한 마리 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세계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지금 이 잘못된 정말로 이 무지한 역사 해석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체계 있게 이 초라하게 잘려나간 한민족사의 국통맥. 본래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계보, 우리 한민족 역사의 족보, 이걸 국통맥이다. 나라국자, 거느릴 통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느냐. 거꾸로 조선, 고려, 뭐 우리가 후삼국 또는 삼국, 사국 시대라든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 신화다. 단군조선은 신화다. 거기서 막히는 거야. 또 부여사는 중간에 잘려서 웃고 말이야. 자, 단군조선은 신화다. 서력전 2333년 올해 4346 4346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윤인공과 같은 때다. 삼국유사 고조선기 첫 단락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사서 위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책의 저작자도 처벌을 받고 그 책은 불질러졌어요. 조선 동방의 조선 역사의 진실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최근에 와서 이제 역사 교과서에 건국하였다. 단군 왕검이 언제 조선을 건국했다. 근데 지금도 중고등학교 책을 보면은 한 2군데에서는 건국했다고 한다. 낱말하듯이 건국했다고 한다. 다시 이제 이 도표를 보면은 위만조선은 버젓이 살아 있어. 우리 한민족 역사에 대한 가장 수치스러운 이 잘못된 이 해석. 너희는 중국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이게 우이만조선이야. 민족사학자들이 그토록 절규한 이 강도의 역사, 도적의 역사 말이야. 우이만. 진시황 진나라가 한 10여 년 만에 무너지고서 이제 한나라가 섰잖아요. 한패공 유방이 말이야. 항우를 물리치고서 이 진정한 중국 한족의 제국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나라 이름은 그 앞에 이제 그 진시황이 가장 드넓은 통일을 해서 지금 영어로는 그 진을 갖다가 진화로 해서 차이나로 읽고, 실제 이제 중국의 그 역사 민족의 위상을 드날릴 수 있는 것은 이 한패공의 한나라. 그래서 이제 보통 한족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 한족 문화에서 공신 이제 숙청이 있을 때 그 노관이가 흉노로 도망가 버리고 그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이제 우이만인데 말이야. 상투를 틀고 조선 사람 옷을 입고 번조선의 준왕에게 찾아왔다는 거야. 거둬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병도 선생 학설인데 그걸 그대로 추종을 하는 거야. 이게 인륜도의상에서도 가장 아주 악랄한 배은망덕 역사의 표본이 되는데, 그 왕검성의 주인 준왕을 내쫓아버리고 말이야. 주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3대 우고에 가서 이제 패망당했는데, 이 우인만조선이 단군조선의 정통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비리가 바로 이런 잘못된 역사 의식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서 세상이 날로 이렇게 더욱 험난하게 시끄러워지고 있단 말이야. 이 우이만조선, 이 우이만조선은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부간에서도, 가족들이 우리 역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소위 동북아 역사 조작 사건으로 3대 사건이다, 4대 사건이다 그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뭐 한 1, 20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는 한 1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임나일본부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전혀 없었던 걸 조작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참 능멸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야에다가 식민지 본부를 지어 놓고서 우리 한국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에서는. 이게 진짜일까?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임나는 대마도의 전칭이다. 대마도 전체를 부르는 거다. 그 두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임나는 삼가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 다스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마도와 구주는 본래 외인이 살던 곳이 아니다. 그게 대한민국 이 조상들의 영토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독도 가지고서도 분쟁 심하지만 지금 대마도가 우리 거다. 한국 사람들이 구주도 우리 거라고 그래도 안 해. 전쟁이 날 거야, 아마. 전쟁이 실제로.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를 회복을 하고서 본래 자기들이 그 영토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그들 말대로 되찾으면서 일보 전진해서 한반도 남부에다가 임나 일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식민 통치했다. 그렇게 역사를 조작한 거야. 이것을 지금도 일본 교과서를 들춰보면은 그대로 역사의 진실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한중일이 합작품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뿌리를 뽑혀버렸어요. 우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 역사의 정의를 주장해야 할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진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의 역대 역사 과정을 잠시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고려 조선 왕조 오면서 고려 25세 충렬왕 이후로 이전에 전부
황제로 불렀는데 왕으로 낮춰 부른 거예요. 조선 말까지.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20만 권 수거해서 이렇게 불질르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고사가 아니고 삼국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련의 삼국유사에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그 역사 고향의 진실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 한민족사의 참 기적 같은 사건인데 이걸 제가 오늘 간단히 한 1, 2분 정도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고 이걸 크게 한번 멋있게 뽑아봐라 해서 나눠드리는데요. 저는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우리 한민족과 인류 창세 역사의 실제 환단곡 이외에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송을 해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출근을 해라. 점심 먹고 나서 한 번씩 읽어봐라. 이것을 최소 100회 이상 재정해 가지고 읽으면은 여기서 기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또 그 2000년 전에 동방의 단군 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디에 건국을 했다. 중국의 이 연민군과 같은 때다. 그럼 이 조선이 어디서 왔냐 말이야. 단군 왕검의 이 조선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련 스님이 위대한 역사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마주한 그 당시의 이 고기의 기록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역사 해석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그 큰 실수를 넘어선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옛 기록을 인용을 해가지고 석유 환국하니 옛적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할 문제가 아니거든. 나라가 실제 있었다 이거예요. 서자 환웅이 서자라는 것은 적자의 반대가 아니고 여러 왕자들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서자 환웅이 사기 천하하사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탐구 인세언을 이 세계를 건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안 거야. 그래서 하시 사무이 태백 사무이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셨다는 거야. 이 대도통을 한 분이야. 뭐 우리가 선가의 기록에서도 신선 문화의 원뿌리 조정은 누구냐? 환인천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도통한 이런 그 대광명의 눈으로 이 두 개 동방의 산을 봤다는 거야. 본래는 이제 알타이산, 금악산까지 해서 세 개의 산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태백산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은 누가 찾은 거야? 지금 개천절이 그 왜곡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양력으로 개천절 그 건국 이념이라는 것이 홍익인간은 단군 왕검이 그 개천절 통치 이념으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환국 인류 최초의 창세 국가 지도자인 환인이 환국의 지도자 인류의 그 아버지 환인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은 지구촌 인류를 다스린 이 지구를 통치하는 그런 그 인간론의 이념의 정수인데요. 이게 다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 환웅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천부인세, 천부사상이 나오잖아요. 천부를 가져왔다. 천부와 도장, 어인을 가져온 거야. 국세를 가지고서 이제 동방 태백산에 3,000명의 역사 개척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이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이거 현대 민주주의의 삼부 제도의 근원인데 거기 바람, 비 이런 수로를 쓰면 이게 전설인가? 이 우주의 영원한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바람이 근본이야. 구름이 중심이야. 거기서 이 바다를 만들고 이 자연의 음양의 조화기운, 수화기운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류의 조직사의 근원인데 그런 안목에서 우주론을 가지고 이걸 봐야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전부 신화로 보는 거야. 그렇게 세뇌가 된 거야.
이런 그 서양의 잘못된 근대 그 역사학에 삐뚤어진 이론을 모방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추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영어로 된 모든 책들 번역된 걸 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번역을 한 건데 보면 그 가로 안에 이련 스님이 자기 불교의 역사관으로 주석을 단 거를 갖다가 본문으로 옮겨서 해석을 해놨어.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인데 말이야. 그러고서 환웅이 인간의 360여사를 이렇게 주관을 하고 그리고 이 오사 5가지의 그 가장 국가 경영의 중심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 보면 얼마나 근본적인 주제예요. 이런 곡식, 식량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도덕, 선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동방 문명을 여는데 여기서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일웅이로. 이것은 오직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주 거침없이 한 마리 호랭이 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전 세계 문화유적지를 가보면 이게 토템이야. 토템. 그 부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조상 대대로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그런 생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상징적 존재, 그게 토템인데 그러면은 월남전 때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맹호부대는 말이야. 아니 호랭이가 갔나? 백골부대는 말이야. 어떻게 해골들이 가서 싸웠냐 말이야. 토템이거든. 이 웅족과 이 호족을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환웅천왕에게 그분이 원 호는 거바란인데 이 거바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9,000년 역사의 비밀. 우주광명의 그 천지 신법을 가지고 온 천부인을 받았잖아요. 너는 나의 이 지구촌 역사를 경영하는 통치권을 전수받는 적자다 말이야. 그래 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오인 원컨대 저희도 우주광명을 체험한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쑥과 마늘을 먹어라. 이걸 자꾸 신화로 거짓말 역사로 끌고 가는 거야. 쑥은 친행제야. 수도로 할 때 굴 속에 들어가서 하거든. 이 어둠 속에서 말이야. 세상과 끊기 위해서 금촉. 일체의 만물과의 접촉을 끊기 위해서 굴 속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아라. 그건 지금도 모든 선가에서 불가에서 도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제사를 올리는 거야. 물론 기록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이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웅족의 이 백성이 그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득도를 했다. 여기에 100일 공부. 이 100일이 숫자를 알 때 동방 상수 철학 천지 이 수학에 대해서 관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삼칠문화가 들어있는 거야. 우화량 천원지방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이 삼칠문화가 들어있어. 삼신과 칠성, 삼신칠성 이 삼칠문화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 여인이 득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탐이 나거든. 저 양반이 내 서방이다 그랬는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환웅천왕이 데리고 온 신시 백성들하고 웅족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배달국이 건국됐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양반이 그 사서의 한계 때문에 환웅천왕이 이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 역사로 축소되면서 역사의 그 그림이 신화거든. 호랭이와 곰으로 읽으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 이련 스님도 그런 신화적 해석을 했지 않냐? 일본의 이마네 시리우가 우리 한민족 역사의 뿌리를 도려낼 때 그 알리바이를 어디서 찾아냈느냐? 바로 너희들 역사서를 기록한 이련 스님이 환국을 우리 재석이 하라. 불교의 신화의 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냐? 환국 배달 조선은 그건 실존한 건국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환인왕후 단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전설 신화의 인물사다. 그래서 나도 그분의 주장을 따라서 마땅히 이것은 실제 역사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쓴 책을 직접 갖다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건 실제 역사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금소령의 역사 해석을 이병도 일본 선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그 뒤에 이기백이니 뭐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말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잘못된 일제 식민사학의 역사 뿌리 말살을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상공주사 고조선기에서 뭐 후반부에 가면은 뭐 그 조선에 대해서 이제 수도를 3번 가졌다. 그건 평양성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 양반에 이제 뭐 저 서경이다. 지금 평양으로 얘기하고 그 백악산 하사달, 장당경 하사달 수도를 3번 옮겼다는 거야. 환단고기는 단군 세기에 2096년 동안 47번의 단군이 제1왕조 시대 만주 하얼빈 그리고 2왕조 3왕조에서 뭐 상춘이라든지 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역사를 옮기면서 44세 단군 때 나라 이름을 갖다 대부여로 바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단군 왕검이 1908세를 살았다. 그게 환단고기의 단군 세계만 나와 있는 거예요. 1세에서 43세 단군까지의 영년이 1908년이야. 그러고서 이 양반이 뒤에 기자조선을 2번 그대로 갖다 옮겨 실어놓고 한사군을 모방해서 3군을 거기다 이제 써놨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옥석을 구분해서 걸러내면은 우리 역사의 진국,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낸 것이 바로 1500년 동안 5분이 기록을 한 환단곡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최고의 명문으로 우리 한민족의 우주관, 신관, 인간론, 마음의 구성원리, 역사관 이걸 융합을 해서 이 환단곡이 크게 보면은 저자별로 5권, 권수위로 보면은 전체 13권인데요. 13권. 그래서 이 책을 통관해서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강단사학자들은 트집을 잡는 거야. 근대서로가 잔뜩 있다. 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식의 전범이 되는 그런 양반도 야 단군세기 서문에 나라 영상가에 지낸 양반이 막 고려, 몽고 이렇게 찾을 수 있냐? 세계 만방 그 근대수로다. 서경 같은데 협화만방이라는 말이 있어. 그게 전부 2000년 전후에 쓰던 수로인데 이 양반들이 고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짧아가지고 환단고기를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이거야. 있는 그대로 조차를 못 보는 거야. 환단고기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실로 엄청난 한민족과 인류 장세 문화의 역사의 진실을 동행무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환단곡에서 말한 우리 역사의 핵심 또 지금 대한민국, 한국인 이 한의 정신은 뭐냐? 환단곡이는 한 글자로 압축을 한다. 그걸 오래 이렇게 가슴에 묻고 보면은 스스로 대자연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아는 거야. 환단고기는 한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뭔데요? 바로 광명. 인간이 생내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괴테가 죽기 전에 말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나에게 빛을 다오. 이 동방 문명의 주제라는 것은 이 빛의 제국 광명의 나라인데 바로 이 밝을 환, 이 우주 광명 환자 한 글자에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나라 한국인데요. 그때는 나라 이름이 한 글자밖에 없어.
그것도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거야. 야, 그때는 나라 이름이 진짜 환국이냐? 환이야. 환. 그때는 사는 목적이 아주 단순한 거야. 한 글자. 내가 우주 광명을 체험했느냐? 그것밖에 없어. 밥을 먹을 때 나라 임금님이나 백성이나 깡패나 뭐 이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는 게 오직 하나야. 그래서 아침에는 해가 뜨는 동산을 달려가서 해를 향해서 이렇게 읍배를 하는 거야. 저녁에는 달이 뜰 때 밝은 달빛을 보고 이렇게 사모하는 님처럼 말이야 배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생활상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기에서 말하는 석유 환국하니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래 인간이 외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이 문명의 이런 모든 가능성 모든 담론은 뭐냐? 밝은 환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환국은 잃어버린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의 주제이며 바로 문명의 영원한 미래의 그런 이상 세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환국. 그래서 이 환국과 이 배달과 조선, 환국과 배달 조선. 환웅천왕이 동방 태백산에 와서 신시에 도읍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 물론 그건 이제 배달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국칭 배달, 입도 신시 아주 삼성계에는 사자성어로 똑똑 부러지게 나와 있어. 배달이다. 배달은 밝은 땅, 박달. 이게 배달인데 환국과 배달의 그 뜻이 뭐냐? 환단국에서는 천광명, 하늘의 광명은 환이요. 어머니 지구 땅의 광명은 단이다. 그래서 환단이란 바로 천지광명, 우주광명을 말하는 거야. 천지 우주광명이 환단이다. 환단이다. 환국에서 이제 동서로 문화가 분화되는데 6,000년 전부터 지구촌에 기후 변동과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그 탐험자들 그런 연구 서체의 결론인데 환국의 백성들이 천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서 지금 이라크 남부 땅에 가서 슈메르 문명이 건설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슈메르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부친을 모시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4,000년 전이에요. 이 아브라함 바로 그 직전 300년 전에 이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사르곤의 이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이 환국의 문명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보면은 뭐를 하고 있느냐? 상투를 틀고 있어요. 손에는 지금 바로 신단수 나무 아래에서 삼수로 되어 있는 나무가 전부 삼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있다 이거예요. 슈메르 문명이 이 후에 그 왕을 보면은 저 상투가 주먹만 해. 저걸 내가 어제 저녁에 새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 필레세르 3세라는 사람도 보면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그 상투가 툭 삐져 나왔어요. 상투를 튼 제왕들이 중동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방 문명에 지금 우아량의 이 천원 지방의 그 천지 재단 우주 정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것도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야. 이 삼신칠성, 상투 문화, 상두. 상투의 원래 말이 상두인데 북두 천상의 두성이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이 천지 재단의 그 천재의 대상이 되는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 한민족은 상제님이다. 삼신상제님으로 불러왔는데 그 이분의 그 본래 호칭을 우리 한민족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느님, 천주님, 천신, 뭐 옥황이니 뭐 이런 말들은 다 후에 나온 거예요. 후에. 본래 정의는 이제 삼신일체 상제, 무형의 조물주 삼신을 주관해서 무형의 삼신의 우주 신권을 직접 이 우주 사회의 그 우주 대권, 3개 대권을 집행하는 천상의 우주 통치자가 삼신 상제입니다. 보통 상제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천재 문화가 이 피라미드 문화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덤 양식 비슷하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 서양의 이 슈메르 문명은 결론은 뭐냐? 동방 천산을 넘어서 왔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코드는 바로 삼칠, 삼신과 칠성 문화다. 칠성이라는 건 우주 통치자가 계신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별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몸을 북두칠성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칠성경이 있는데요. 그걸 상공유사해서 371. 우리 인간은 3혼과 7백이 있다. 이거 혼백이 있다. 그 혼백이 성형이 돼야 돼. 요즘 말로 성형 수술이 돼서 완전한 우주 천지와 하나가 된 몸과 마음이 될 때 영원한 생명, 우주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걸 곰과 호랭이가 사람 되는 말이에요. 그런 그 실화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역사의 뿌리를 다 부정하고 잘라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는 이제 동방 배달을 우리 한민족인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 나라 이름을 불러주질 않아. 별칭으로 청구다. 동방의 나라다. 그 나라 국자도 아니야. 어덕 국자야. 지금 대구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동이다. 동방에 큰활 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역사학의 대가들이, 대한민국의 대가들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그 이기백 선생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와그너 박사하고 말이에요. 같이 그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이야. 뭐라고 돼 있느냐? 동의를. 이는 큰 대자에다 활궁자냐? 동방에 큰활 쏘는 민족 47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역사 전쟁을 치룬 이 치우천왕이 큰활을 만들어서 쏘았는데 그래 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 동방우랑캐, 이스턴 바베리언, 동방 야만인이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중국 문화는 동이다. 중국 문화의 근원은 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역대 사망 5제부터 마지막 청나라 임금님까지 전부 그 사람들은 중국 한족 왕이 아니야. 한 사람 빠짐없이 중국의 5000년 역사 이 제왕들이 전부 동방 출신이다 이거예요. 진시황이 그들의 역사 기록서에서 동이진이다. 황제 헌원조차도 동방 사람이야. 그 황제 헌원에 대한 기록 사마천 사기 내용도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제 이 동북아 역사 전쟁의 전망, 최후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환국과 배달 조선의 이 역사 개괄 참 큰 그 하나를 정리해 봤는데요. 서양에서는 4300년 전에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그 사르곤 대왕이 삼신과 칠성 문화를 몸에 이렇게 달고 댕긴다. 근데 그때 동방에서는 단군 왕검이 나라를 바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의 중심수 삼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삼은 이 대우주의 제작자, 창조주, 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신은 삼수 법칙을 근본으로 우주를 경영한다. 만물을 짓고 다스린다. 그래서 신 앞에 삼을 넣어서 신의 법칙 삼을 넣어서 신을 삼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유대교의 일신론, 유일신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관보다도 더 근원적이에요. 이것은 조물주 신의 그런 그 창조의 본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은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본성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이제 인간이 다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반성이 근대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호를 정리해 보면서 이번에 이 남북 또는 이 동서 최강대국인 미국과 이 중국의 한판 승부, 바로 그 지렛다가 지금 이 한반도인데, 이 문제는 고대사의 우주론과 역사관, 인간론, 식론은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 역사의 왜곡을 봐야 되는데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금 여기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전 지구에 있는 이 우리의 역사 시원사를 보면 다 조작, 왜곡, 말살됐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군 왕검이 뭐 건국했다 하고, 그리고 준왕이 뭐 나라를 뺏겨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 두 줄. 그 사이에 2000년 고조선 역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멘붕이야. 환단국에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요순
하상주고 또 춘추전국 시대 그 관계에서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 180여 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고조몽의 나라를 건국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안은 단군 왕검이 바로 우주 창조의 이법인 삼신의 삼수법칙으로 나라를 바로 이 진한과 한반도 마한과 그다음에 요소 산동성 그 아래쪽까지 해서 번안으로 삼안으로 다스렸는데 이게 소위 수도가 셋이 있었다 이거예요. 삼경제도. 그리고 이 북쪽 삼안이 망한 뒤에 그 백성들이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 신라와 가야 이 백제의 전신 진안과 번안 그 마한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이 내용을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한 거지만 이것도 우리 한민족의 잃어버린 문화의 중심 코드인 이 삼신 칠성 이 신교 문화의 핵심. 신교라는 것은 유교 이전, 불교 이전, 도교 이전, 서양 기독교의 뿌리. 서양의 기독교 문화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는 신앙으로는 참 위대하지만 실제 건국의 역사라는 거 4,000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던 게 아니에요. 그 부족들이 몇 명 보따리에 끌고서 거기를 들어간 거야. 족장사회라고 그래. 그걸 족해. 그러고서 500년 뒤에 그 모세가 들어가서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 약 한 50여만 70만 명을 이제 데리고서 고향으로 가다가 이제 죽고 그러고서 그 뒤 또 500년 세월이 걸려서 하도 이민족 침략을 받으니까 아주 못 견뎌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첫 번째 왕이 3,000년 전에 사울이 나왔어. 그러고서 다윗 사치의 왕인 말이야. 솔로몬 거기서 망해가지고서 나라가 두 쪽에 나버렸다 이거.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가서 한 세대 노예 생활하고 그리스 거기서 또 지배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가 흩어지면서 실제 그 핵심적인 건국의 이야기는 600년밖에 안 돼. 나라를 경영한 역사는 좀 인정해주면 한 800년 역사. 우리 한민족은 9,000년 역사 문화민족이다 이거예요. 우리 한민족.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각성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역사 찾는데 종교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 인류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야. 뭐라고 하느냐? 결론은 야, 종교 가지고 역사 찾냐? 그들이 알면서 그런 지식의 가면을 쓰고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의 근원은 종교야. 문화의 근원은 인간의 영성문화, 깨달음의 문화다 이거야. 우리가 한민족의 문화의 근원이 뭐냐? 우리 한민족에는 위대한 영성문화가 있다. 바로 인간과 신과 우주와 역사를 만든 이 문화를 만든 우리들의 영성문화가 있다. 모든 인류의 종교의 근원, 유교의 근원은 신교다. 불교의 근원은 바로 신교다. 기독교의 근원은 신교다. 이것이 환단고기에 바로 모든 종교의 본래의 이름이 나와 있어. 한 글자로. 불교의 근원은 전도다. 인변협회 운전전장. 하늘광명 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원부처야. 석가부처가 들어오기 전에 원형부처, 전기부처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신선, 노자장자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대신선들이 기라성 같은 우주적인 대신선들이 있었다 이거야. 환단국에 그 계보가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11세 도해당군 9,000년 역사 문화 인간 마음의 구성원리 깨달음의 주제 도통의 주제 이게 연표문인데 이 연표문은 마음속에서 늘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꿈속에서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민족 9,000년 역사 민족의 바로 신교 문화 헌장 이 바로 문화 헌장입니다. 한민족의 문화 헌장.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의 본성은 뭐냐? 천은 이 현목으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침묵으로 장대하니 거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그 도라는 것은 천도라는 것은 이 하늘의 길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뭐냐? 보원. 한없이 원흉무해하다는 거야. 기사야 진인이라 하늘에서 주장하는 일 오직 하나야. 참됨으로써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자는
결국 그 생명이 해체되는 거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야. 이건 모든 종교, 모든 지구촌 경전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간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 핵심에 다가가는 그 힘을 더 힘차게 몰아주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이제 끝내기 전에 기사야 진일이니라. 그 하늘이 주장하는 일은 참되라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시시비비는 인생의 고난은 어디서 오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됨으로써 이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다. 이 우하량 천지 우주 정치의 그 실상이 이 한 구절에서 진리의 해답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땅의 본성은 뭐냐?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어머니 지구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과 생명의 그 씨앗과 그 진리의 정신, 도의 천도의 정신을 품어서 축적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야. 만물을 기르는 거야. 그 생명력으로 만물을 길러서 한없이 장대하니 그 어머니 도의 본성은 뭐냐? 효원, 하늘을 본받는 거야. 남자와 여자도 이런 관계로 가는 거야. 앞으로 이제 이 부부 예법이라는 것도 다 천지 개벽을 하게 되는데 기도야 효원이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이 남자가 현찮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이게 남자가 그렇게 원만하고 하면은 여인이 그대로 본받아야 저 사람이 내 진짜 참 낭군이다. 그 다음에 기사야. 어머니 땅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근일, 힘쓰는 거야. 기르는 거.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 인간과 만물을 길러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야. 끝으로 이 천지의 주인인 인간의 도는 뭐냐?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은 이 지혜가 개발되는 만큼 능력이 열리는 거야. 여기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지능 위대하니 지혜와 능력으로 한없이 크다. 인간이 진정으로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인간의 이 도라는 건 말이에요. 인도라는 것은 태권. 저는 이 택자를 보고 말이에요. 야, 이 글 쓴 사람이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건 참 뭐 볼 때마다 무릎을 치게 되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 인간의 이 선택의 문제. 네가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냐, 정의 길로 갈 것이냐 사의 길로 갈 것이냐, 그건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야. 하라 말 안 하는 거야. 천지에서 기도야 태권이요. 선택을 하면은 그 길을 가겠다면은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원만한 존재가 된다 이거야. 기사야 협일이니라. 인간이 언제나 주장해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는 뭐냐? 협일. 하나가 되는 거야. 참여하는 거, 협력하는 거, 함께하는 거다 이거야.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런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값을 더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게 지금 6년 전, 7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홍범 박사가 동경대학에 역사 정치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 교수들이 당신 동학을 공부해라.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알려면 동학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있는 일본 교수들이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유학에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와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 동학에 대한 연구가 또 잘 되어 있는 그 펜실바니아 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이 자네는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말이야.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동학을 해라. 그래서 중국의 태평천국과 동학혁명을 비교해서 꼭 한번 책을 써보라고 말이야. 그 이 양반이 60대 중반에 마침내 이 책을 냈는데 한 40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을 냈어요. 이 양반이 지지난달에 인하대학교 초청으로 왔다가 대전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 그 사무실에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YTN에서 미래 포럼으로 이제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뭐 미래 정치 경제에 대한 뭐 그런 좋은 그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냐?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역사 권력이 있는데 이 역사 권력을 지구촌의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 이걸 정당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민족은 이 역사 권력을 전부 남의 나라에게 갖다 바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미국은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그런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워싱턴이니 링컨 대통령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완더풀 한다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걸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영국은 여왕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황국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천황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중국은 사망후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중화정치를 하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에 있는 역사도 그 뿌리를 다 털어내서 외세 침략자들의 그 역사 말살한 그 내용을 그대로 추종한 노예사관에 허덕이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과연 그 앞날은 지금으로서는 말이야 참 우려된다. 결론 말씀은 우리 민족의 그 역사가 뿌리 뽑힐 때 동서 12제국들이 몰려올 때 과학주의 실증사학을 빙자를 해가지고 동방 사람들이 문화는 무속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면 야만스럽게 느껴지겠어요. 지금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대 역사의 출발은 지리산 발견 서구 그 역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은 동학이다. 동학혁명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사와 인류사의 앞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선언한 것이 뭐냐? 12제국 괴지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제 인류사는 개벽 시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복을 하는 이런 강대국 문화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괴질병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12제국 괴지론수. 그리고 이 동학이 유불선을 합해서 유불선을 통합을 해서 무속신앙을 더해가지고 서양에 밀려오는 서교, 기독교에 대응하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선언으로 문화운동으로서 동학을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동학을 못 오가는 이런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 동학의 근본은 바로 시천주야. 앞으로 천주. 우리 한민족이 9,000년 동안 섬겨온 이 상제님의 이 우주정치 문화가 나온다. 무국대도가 나온다. 근데 이 동학의 시천주가 바로 천도교로 바뀌면서 인내천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사람의 하늘이다. 천도교는 알아도 동학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내천을 알면서도 그 근본 원뿌리인 시천주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주 그 수치한 현재 모습인데 남대문이 국보 1호다. 남대문이 국보 1호다. 이게 일본의 가등청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 수도 서울을 불질를 때 저 남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34년인가 바로 이걸 조선의 보물 1호로 지정하자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이게 대한민국 국보 1호다. 최근에도 여기다가 수백억을 쏟아붓어요.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그 하드적인 면으로서 보면 국보 1호는 저 마리산 참성단을 1호라고 하죠. 그건 세계, 그런 세계에서도 말이야. 문화유산의 1호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동북아에 중국 문명이 붕괴되는 9년 홍수 사건 때 단군 왕검이 제후 50년 정사년에 말이야. 바로 저 홍수가 난 그 다음에 마리산에다 참성단을 몸소 이렇게 짓고서 천재를 올린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 문명의 오행 치수지법을 전해져 가지고 중국 문화가 요순에서 이제 그 하나라 운임금의 왕조 시절로 이제 들어간 계기가 되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 역사 조작을 다 해가지고 뭐 꿈에 계시 받아가지고 물을 다스렸다고 이런 조작을 했어요.
동학혁명이 30만이 참혹하게 죽고 그리고 도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동서의 12제국이 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이 세계 문화의 근원이 되는 대한제국이라는 거야. 지금 조선해설협회 원구단에다가 천재를 올리고 그분이 황제로 취임을 했습니다. 비록 13년 만에 근대 국가가 깨져서 무너졌지만 오늘 이제 그걸 계승한 이 대한민국이 남북 전쟁으로 1000만 명이 죽고 이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잃어버린 문화 역사, 잃어버린 이 역사 문화 의식으로는 이번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대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역사 유적지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적인 그런 내용 조작 10월 말에서 11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북경의 아주 유명한 그런 고고학 명문대 교수들 이런 여러 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한과 단군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병기를 이제 앞으로 없애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없애버리고서 조선군, 조선현으로 이것을 낮춰서 부르기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결의를 한 거야. 그리고 역사 문서에서 그걸 열심히 지워나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이제 거의 뿌리를 완전히 그냥 말살해서 조금 싹도 그냥 발로 아주 문질러가지고 다 없애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영봉 교수가 주장하는 건 뭐냐? 동학혁명도 패망을 당했고 중국의 태평천국도 패망을 당했고 동서양의 모든 이상주의도 전부 미래가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 그게 참동학으로서 정산도가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만구할개 남조선. 1만 나라의 사일 법방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남쪽 조선이다. 만구할개 남조선. 만구할개 남조선. 1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땅에서 선언됐습니다. 지구촌 1만 나라의 인류의 그 미래 문명의 비전을 위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새로운 진리 사상체계 이 우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조선의 이 참동학이다. 그래 참동학을 마지막 챕터에다 이 양반이 할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뭐 우리 그 원전 도전을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분은 저하고 뭐 인연도 없는 양반이에요. 자기가 동서양 사상을 역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우리 한반도에 앞으로 이런 그 개벽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이라고 하는 그 진리 체계가 우주론을 근본으로 해서 참 멋지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이제 이런 그 일상 그 도담을 함께 이제 주고받는데요. 오늘 국회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면은 첫째는 우리 민족의 모든 갈등의 치유, 또 민족 대통합의 대전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바로 이 뿌리 역사, 공자석과 예수 이런 대성자님들이 하늘이 내려보낸 이 위대한 성자들이 오기 전 7,000년 역사가 더 있었다. 이게 대한의 문화 역사의 참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역사 인식을 하는 그런 학자들 이런 양반들을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 국회에서 또 정부 각 기관에서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자주 모여서 우선은 중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여론으로 우리 역사를 이제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지면은 머지않아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국민의 역사 의식이 너무 부재하다 이거. 대한민국의 대한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 몸속에 있는 천지 광명이다. 따라서 한 대한은 천지 역사의 주체를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동방 땅에 있는 바로 한반도의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고금 왕래, 태고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대한이다, 대한인이다, 대한 사람이다 이거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제가 환단고기 안녕권을 대한사관이라고 했는데, 이 대한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의 제작자 기원도 모른다. 5,500년 전에 대한 사람 태호 복희 씨가 우리 국기 8궤를 만들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또 그 이외에 일본에 있는 어린 또는 젊은이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아니 북조선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학교에서도 천부경을 가르치는데 왜 대한민국은 천부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질 않냐?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천부경. 오늘 뭐 천부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것이 제 가슴에 지금 작은 한으로 남습니다. 또 동북아 역사재단을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좀 더 우리 고대사를 아는 그런 책임자, 그런 학자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동북아 역사 전쟁에 대해서 거의 불가항력적이고 이 전쟁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뭐 지금 완전히 패배한 전쟁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그 대비를 이 정부 당국자들이 국회에서 이걸 좀 입법화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국사에 아주 영손으로 우리 한민족의 그 말살된 역사와 문화의 혼백을 복구하는 이 역사 전쟁, 이 문화 전쟁, 이 진정한 이 마지막 광복, 한민족의 광복 운동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진정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이 지구촌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우리 한민족의 영성문화 종교를 송출하는 유일한 방송이 STV 상생방송인데, 이것이 꼭 의무 송출이 돼서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진정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명 깊었고, 그 다음에 유서 깊은 국회 1번지에서 역사 뿌리찾기 운동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리라 믿고 있고요. 콘서트가 대단히 훌륭한 장소 같아요. 나도 공부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역사의식을 이번 기회에 많이 이렇게 고양시키고 좋은 자리 같아요.